네, 지난 시간에는 파티클 월드 이펙트를 이용해서 꽃잎 떨어지는 장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실 파티클 시스템즈나 파티클 월드는 애프터 이펙트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플러그인으로서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큰 한계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것을 만들고 싶을 때, 자, 이건 본교 데모 타이틀인데요. 자, 이와 같이 글자가 사라지게 하고 싶을 때, 방금처럼 이렇게 글자가 사라지게 하고 싶으면 파티클에 나오는, 즉 에미터, 프로듀서가 글자 형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자, 이와 같이 이런 장면을 연출하고 싶을 때도 정확히 파티클이 요 사람의 형체와 똑같은 그런 프로듀서에서 나와야만 이와 같은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느냐 못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활용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본 파티클인 파티클 시스템즈나 파티클 월드는 단순히 프로듀서가 동그라미 크기로만 제한이 되기 때문에 다른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인 파티클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지난 시간에 봤던 꽃잎 만들기 예제에서 사용되었던 CC 스페어, 즉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이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 앞에 CC가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플러그인들을 보면 CC가 붙어 있는 것을 만만찮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CC가 있고요. 여기도 모든 분야에 거의 CC자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이 CC자가 붙어 있는 플러그인은 원래 처음부터 애프터 이펙트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 아닙니다.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되는 파이널 이펙트 플러그인이었는데, 너무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누구나 사용하는 정말 국민 플러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브사 측에서는 이 플러그인이 아도브 애프터 이펙트를 더 많이 쓸 수 있게 도움을 줬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플러그인 회사를 아예 통째로 사서 자회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 파이널 이펙트 플러그인이 기본 플러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CC자가 들어간 거는 옛날에는 추가로 구매를 했어야 됐던 플러그인이 이제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거죠. 자, 이처럼 애프터 이펙트에는 플러그인을, 기본 플러그인도 물론 많이 쓰지만 추가적으로 좋은 플러그인은 또 많이들 사서 구매를 합니다. 자, 요즘 들어서 또 국민 플러그인이 된 것이 있는데요. 바로 트랙코드사의 파티큘러입니다. 트랙코드는 레드자이언트라는 애프터 이펙트 파티클을 전문적으로 애프터 이펙트에 들어가는 플러그인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자, 거기 중에서 여러가지 이 트랙코드 슈트 이 패키지가 많이 팔립니다. 많이들 사용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은 바로 이 파티큘러입니다. 이 파티큘러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신버전에 나오고 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을 보면 399달러인데요. 아카데미 버전은 약 199달러 정도가 됩니다. 물론 트라이얼 버전으로 다운받아서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또한 계속 작업을 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플러그인을 조금 비용은 들지만 추가를 해서 쓴다면 훨씬 더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파티큘러를 쓰는 이유는 가장 핵심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프로듀서 파티클을 뿜어내는 이 개체를 어떠한 형태로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 프로그램에 파티큘러 추가 이펙트를 설치를 했는데요. 로 잡아서 뉴 솔리드를 선택한 다음에 이펙트 트랙코드
자, 이 트랙 코드라는 게 기존에 기본적으로 설치했을 때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추가로 설치했기 때문에 나옵니다. 저기 보면 파티큘러. 자, 파티큘러.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런데 기존의 파티클 월드와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파티클 월드를 볼까요? 파티클 월드. 자, 파티클 월드가 됐을 때 나오는 정도의 요 메뉴와 비교해서, 자, 파티클 월드도 꽤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파티큘러는 훨씬 더 많은 값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값들을 가지고 있죠. 열면 열수록 약간 기겁을 하게 되는 그 정도로 많은 메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던데 이와 같은 메뉴는 전부 다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핵심적인 몇 가지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 파티클을 설명드렸던 문서를 보면, 자, 에미터라고 또는 프로듀서라고 했습니다. 뿜어내는 방사체라고 했죠. 예전에 파티큘러는 파티클 월드에서는 이거를 프로듀서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기를 보면 프로듀서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크기를 바꿔주거나 했었죠. 하지만 파티큘러에서는 이거를 에미터라고 부릅니다. 실제 에미터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3D에서도 파티클을 사용하는데 거기서도 에미터라고 보통들 부릅니다. 방사체라고 할 수 있죠. 그 외의 것들은 거의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클 월드는 지우고요. 자, 파티큘러를 보면 파티클에서 파티클 종류가 스페어가 되어 있고 페이디드 스페어라는 게 없죠. 기본적으로 스페어가 페이디드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근데 여기 보면 패드 값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또렷하게 하면 패드 값 많이 주면 더 불러가 먹고 또렷하게 하면 또렷하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사이즈는 한 번에 모든 게 정해집니다. 버스 사이즈, 뎁스 사이즈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사이즈는 어떻게 작아지는 건지는 사이즈 오버라이프라는 걸 열어보면요. 자,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림을 그리듯이 그리면 그게 사이즈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커지게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그려지면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그릴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태어난 사이즈, 버스 사이즈, 뎁스 사이즈를 따로 정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초의 사이즈만 정의가 되면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와 같은 방식입니다. 오파시티도 마찬가지로 오파시티 값이 있고 오파시티 랜덤 값이 있고 오파시티 오버라이프, 당연히 이와 같이 하면은 점점 흐릿해지겠죠. 자, 이걸 중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 반짝반짝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컬러의 경우는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요. 그냥 흰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붉은색 하면 붉은색이 되는데 이걸 컬러 값에도 랜덤이 있습니다. 컬러 랜덤. 자, 이와 같이 하면은 다양한 색깔들이 나오게 되죠. 이와 같이 다양한 색깔들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컬러와 컬러가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블렌드 모드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애드로 하게 되면 빛의 사무색 겹처럼 합쳐지면서 훨씬 더 예쁜 형태의 모양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값만 보더라도 훨씬 더 다양한 값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해볼까요? 여기서 간단히 하나 만들어 보면 오파시티 랜덤 값, 오파시티 오버라이프를 그냥 꽉 채우는 거로 가고요. 미리 이렇게 그려져 있는 값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꽉 채우는 거로 가고 사이즈 오버 라이프도 갈까요? 사이즈 오버 라이프도 꽉 채우는 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네요.
오파시티는 뒷부분에 가서 약간 좀 해주는 게 좋긴 하겠고, 오파시티 랜덤 값을 주면 자,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사이즈를 좀 더 키우고요. 이거를 노멀 모드로 넣죠. 다음에 그냥 배경을 하나 예쁜 거로 깔아 보겠습니다. 오파시티 랜덤을 책으로 줄이고, 자, 이런 형태, 자,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들, 조금 더 나오는 속도를 강하게 하려면 속도는 피직스에 있겠죠. 피직스가 아니고 파티클에 보면 에미터, 자, 에미터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 벨로시티 값이 보입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세게 하면 더 빨리 나오게 되겠네요. 자, 벨로시티도 다양하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랜덤 값이 있고요. 그러면 이런 예제를 사용한 걸, 이런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본교 졸업생 작품인데요. 이와 같은 파티큘러를 잘 활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뒤에 보시면 나오는 요 이펙트들이 아까 그 파티큘러에 칼라 랜덤 값을 줘서 만든 것입니다. 자, 지금은 그냥 흰색만 줘서 나오게 했네요. 자, 여기도 보면 뒤에 나오는 것이 바로 파티큘러에 칼라 랜덤 값으로 준 것입니다. 자, 점점점 양을 늘리고 속도를 높였죠. 엄청나게 사이즈도 키웠습니다. 자, 지금도 나오고 있는 것들이 아까 그 기능입니다. 이와 같이 아주 화려한 배경을 만드는데 좋게 유용한 그런 플러그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파티큘러는 너무나도 기능이 많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적인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에미터 나오는 에미터 모양을 갖다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에미터 타입이 포인트, 박스, 스페어, 그리드, 라이트, 그리고 레이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박스나 스페어는 그냥 네모 형태 또는 동그라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차이는 없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그리드도 있습니다. 그리드는 점점이 찍혀서 그 점대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파티큘러의 또 재밌는 점들을 보면 익스플로드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면 폭탄처럼 한번 푹 나오고 끝나는 거죠. 이 개수가 많으면 티가 나는데요. 팡, 이런 것도 재밌겠죠. 자, 레이어를 설명하다 잠시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레이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에미터를 레이어로 선정하면 내가 원하는 형태에서만 불이 이렇게 파티클이 나올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그 그림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림은 알파 채널이 있는 그림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제가 텍스트라는 컴프를 만들어서 그 안에 글자를 한번 써봤습니다. 자, 애니메이트라고 글자를 썼는데, 이것은 애프터 이펙트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알파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알파를 가지고 있는 그림을 가지고 파티큘러 에미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서 가져가 보겠습니다. 파티큘러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방금 그 레이어를 가지고 옵니다. 이 레이어를 가지고 와서 글씨를 조금 크게 하죠. 글씨 좀 크게 하고요. 여기에다가 파티클이 나오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레이어는 소스로 쓸 레이어이기 때문에 일단 가져온 다음에 눈을 꺼 주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파티큘러는 설명드렸듯이 지난번 파티클 월드도 마찬가지로 요 앞에 이 3D 아이콘이 있는 것은 3D 파티클인 거죠. 3D 이펙트인 거죠. 그래서 굳이 3D 키를 켜지 않아도 이처럼 입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체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올 소스도 3D여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스를 현재 사용할 텐데요. 사용하려고 하면은
꼭 여기에 있는 3D 아이콘을 켜십시오. 그래야만 소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파티클 타입을 레이어로 하면, 레이어로 하는 순간 요 밑에 게 활성화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레이어 에미터가 기존까지는 포인터였을 때는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를 레이어로 바꾸는 순간 활성화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요 3D가 된 것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레이어로 선택해 줍니다. 자, 그렇게 하는 순간 여기 이상한 레이어가 하나 생겼는데요, 레이어 에미터 가로 텍스트라고 해서 이 앞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 하나 보일 겁니다. 요거는 라이트 레이어를 만들 때 나오는 건데요, 예를 들어 라이트를 만들면 이처럼 라이트 레이어를 만들었을 때 나오는 아이콘과 동일하죠. 그런데 방금 이것은 라이트가 아니고요, 이 파티큘러가 다른 레이어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오면 라이트, 애프터 이펙트의 라이트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파티큘러에서 만드는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는 눈도 꺼져 있고 앞에 락 버튼이 채워져 있어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손대지 않고. 다만 이게 생기지 않았다면 레이어 에미터로서 적용이 안 된 겁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방법이기도 하니까 이것이 꼭 생성됐는지 확인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텍스트란 부분에서 파티클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보이질 않죠.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파티클 개수를 많이 늘려봅니다. 그리고 파티클의 벨로시티 값을 매우 작게 줄이겠습니다. 자, 0으로 하면 카메라가 움직여서 티가 안 나는데요, 뉴 카메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파티클이 나오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파티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벨로시티 값을 좀 높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익스플로드가 아니라 컨티뉴로 바꾸겠습니다. 자, 보시면 파티클이 나오고 있죠. 익스플로드가 벨로시티 값이 0으로 해두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너무 개수가 많아서 지금 그런데, 이와 같이 확실히 보이는 글자 부분만 파티클이 생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강력한 파티큘러의 기능입니다. 파티클 사이즈를 조금 줄여보죠. 사이즈를 그러면 이 정도로 하면 자, 이렇게 보이죠. 자, 이게 어떻게 그럼 불이 타는 것처럼 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파티클을 아주 작게 하고 지금 한 1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파티클 개수를 많이 늘립니다. 이러면 점으로서 마치 그게 면이 구성될 것처럼 되겠죠. 그 다음에 피직스에서 그라비티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마치 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플레이를 해보면 마치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 원리입니다. 어차피 면은 수많은 점으로 이루어진 거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파티클로 면을 만들어서 그것을 날려버리면 마치 불에 타는 것처럼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지금도 보면 마치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3D에서도 이와 같은 물이나 불, 바람, 연기 이런 것들은 파티클로 모두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파티클이 약간 형태를 바꿔서요 만들어내면 물, 바람, 연기, 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라비티를 0으로 하고 옆으로 불기 위해서 윈드, 바람을 불어 보겠습니다. 바람. 그러면 바람을 불면 이렇게 날아가죠. 저 위쪽으로도 조금 올려보고요, 이렇게 날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3D니까 날아가고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날아가도 사실 예쁘지는 않은데 요 파티큘러에는 강력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에어 밑에 보면 티블런스 필드라고요, 회오리 바람이 있죠. 요거를 조금 올려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처럼
찌그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플레이를 해보면 나오면서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날아가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연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계산을 많이 하니까 컴퓨터가 많이 버벅거리네요. 자, 파티클러는 너무나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다 드릴 수 없습니다. 핵심적인 기능만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칼라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칼라를 선택해도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파티클에서는 선택이 되는데 지금 레이어로 했기 때문에 레이어 에미터를 썼을 때는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레이어 RGB 유즈를 노온으로 바꿔주면 그때부터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이 부분을 오버라이프로 바꿔주게 되면 이 밑에 있는 컬러 오버라이프가 활성이 되면서 이처럼 다양한 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불이 타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러한 기본적인 기능들을 가지고 불타는 로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타는 로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여러가지 개념들을 써야 되는데요. 그걸 한 개념도로 정리하면 이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네모로 그린 것은 컴포지션입니다. 하나의 컴포지션을 만들고요. 그걸 텍스트 콤프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 텍스트 콤프를 와 트랜지션 빅이라는 콤프를 만들어서 합쳤을 때 이와 같은 텍스트 빅이라는 콤프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트랜지션 빅은 애니메이션인데요. 이렇게 옆으로 흘러가는 게 만들어지면 당연히 글자가 이렇게 흘러 지나가게 되겠죠. 우리가 트랙 매트에서 배웠죠.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흰 선만 지나가는 트랜지션이 들어가는 콤프를 만들고요. 또 이렇게 얇은 트랜지션이 들어가는 콤프를 또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쓱 지나가는 모양을 만드는 거죠. 즉 텍스트 콤프에 이와 같은 트랜지션 스몰이 지나가면 이렇게 글자 부분만 지나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그 부분에 파티클이 나오게 만듭니다. 그러면 쓱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만 파티클이 생성이 될 겁니다. 마치 타서 연기가 나듯이. 그러면 위에 글씨는 점점점 사라지고 그 사라지는 그 지점에서 파티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걸 합치게 되면 글자 위에서 마치 타는 것처럼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순서로 해서 이제부터 작업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하더라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글씨가 날아가는 영상 만들기 예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제를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것은 트랙 매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트랙 매트 부분을 인지를 하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을 때 본 동영상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하나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New Composition 180-720-24프레임의 시간은 글자가 타서 날아가는 시간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10초 정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10초에 먼저 글자를 만들겠습니다. 글자 이름은 텍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텍스트에는 말 그대로 글자를 넣을 것입니다.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검정색 배경을 깔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 콤프 사이즈 1280-720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글자를 쓰겠습니다. 자, 글자를 만들 때는 이 글자가 잘 타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가는 글씨보다는 이렇게 두꺼운 글씨로 하는 것이 작업에 더 잘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씨체 중에 임팩트체를 선택하였습니다. 글씨 사이즈는 여기서 원하는 만큼 키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
소스 컴프에는 백그라운드와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텍스트 컴프와 트랜지션, 옆으로 싹 지나가는 트랜지션 컴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컴프를 만드는데 이름은 트랜지션이라는 컴프를 만들겠습니다. 나중에 쓰겠지만 트랜지션 빅, 스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트랜지션 빅 이라고 해서 자, 트랜지션 빅이라는 컴프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백그라운드로 검정색을 하나 깔겠습니다. 솔리드 똑같이 검정색을 깔았습니다. 다음에 흰색 솔리드를 또 만들겠습니다. 다음에 흰색을 검정색 위에서 이런 식으로 뺄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하고 빼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쓰는 이펙트는 바로 이펙트의 트랜지션의 리니어 이펙트, 리니어 와이프 툴은 다음 것처럼 퍼센트를 올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도도 변형을 시킬 수 있고요. 이와 같이 만드는 것이 리니어 와이프 이펙트입니다. 자, 이게 패드 값을 높여주면 이것처럼 어슴푸레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드러운 패드 값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0프레임에서 위치 값을 주고 키, 다음에 10초에서 100%. 그러면 키가 먹었기 때문에 자, 키는 내가 준 키만 다 보게 하는 단축키가 유니버셜의 U를 했을 때 리니어 와이프의 트랜지션 값으로 이 두 개 키가 먹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애니메이션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것만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글자가 나타나게 하는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프로젝트로 가서 New Composition, 그 다음에 이번에는 컴프라고 해서 컴프1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컴프1에는 텍스트 컴프를 올리고 그 위에 트랜지션 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트랙 매트 아이콘을 눌러서 루마 매트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글자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글자만 나오게 하려면 텍스트 컴프에 가서 백그라운드를 지우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다시 컴프로 가보죠. 그러면 이와 같이 정확히 글자가 지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눈에 잘 안 보이실 테니까 뒤에 백그라운드를 검정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글자만 지워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확실히 백그라운드를 투명도 값을 먹으면서 지워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든 다음에 이 사라지는 부분에 파티클 부분을 남겨서 그 파티클을 이 사라지는 것과 같이 나타나게 해서 날려버리면 결과적으로 글자가 타면서 연기가 되어서 날아가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라지는 부분과 똑같은 형태의 라인으로 된 새로운 트랜지션 스몰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들 수도 있지만 어차피 만든 다음에 트랜지션 빅과 같은 것을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똑같은 컴프를 하나 더 만들 때는 요 프로젝트 창에 있는 요 소스 상태의 이 컴프를 선택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듀플리케이트, 에디트, 듀플리케이트라는 컨트롤 D 명령을 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똑같은 트랜지션 빅 2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트랜지션 빅 2를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엔터 트랜지션 스몰.
자, 스몰. 이렇게 해서 트랜지션 스몰에는 똑같이 솔리드 두 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솔리드를 또 복사를 하겠습니다. 흰색 솔리드가 두 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솔리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키가 먹었기 때문에 똑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솔리드를 검정색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솔리드의 색을 바꿀 때는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레이어에 대한 값, 즉 솔리드 세팅으로 가서 색깔을 검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 이같이 하면 얘는 블랙 솔리드가 되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흰색 선으로 보입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이 레이어를 자꾸 움직여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레이어는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즉, 흰색 움직임과 검은색 움직임, 그리고 바탕에 있는 검은색, 이 합쳐져서 결과적으로 이런 형태의 움직임을 내고 있게 됩니다.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흰색 부분을 조금 더 넓게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화이트 솔리드를 잡고 약간 시간대를 옮겨주면 이와 같이 두꺼운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처럼 움직임은 다 똑같은 상태에서 시차를 두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약간 두꺼워진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해서 내가 원하는 스몰 트랜지션 콤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콤프를 활용해서 글자에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컴포지션 1 이름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름을 텍스트 빅으로 바꾸겠습니다. 컴포지션 이름을 바꿀 때는 엔터. 텍스트 빅으로 바꿨고요. 텍스트 빅이 바로 큰 글자가 사라지는 이 컴포지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똑같이 이번에는 텍스트 스몰 트랜지션을 적용하기 위하여 텍스트 빅 컴포지션을 선택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컨트롤 D. 자, 텍스트 빅 2가 만들어졌네요. 이름이 헷갈리지 않도록 이번엔 텍스트 스몰이라고 하겠습니다. 꼭 영어로 안 해도 한글로 해도 됩니다. 자, 텍스트 스몰은 텍스트 빅을 듀플리케이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다가 이 텍스트 빅이라는 이 부분, 이 트랜지션을 텍스트 스몰로 적용하기 위하여 텍스트 스몰 트랜지션을 선택하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텍스트 빅으로 끌어당기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똑같이 된 상태에서 레이어 소스만 교체되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가져가십시오. 자, 이 상태에서 원래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마 매트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 좀 더 작업에 확실한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시 이펙트에서 붉은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너레이트 필을 줘서 붉은색을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레이어가 붉은색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붉은색이 된 것이죠. 자, 방금 쓴 이펙트는 이펙트 제너레이트의 필, 그 레이어에 있는 모든 색깔을 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텍스트 빅은 이렇게 흰색으로 움직이는 것이고요. 텍스트 스몰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 부분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 빅과 텍스트 스몰을 합치기 위하여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종이라는 뜻의 last라고 할까요? 자, 여기서 최종적으로 모든 last 컴프라고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합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먼저 텍스트 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텍스트 스몰을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죠. 이와 같이 텍스트 스몰이 사라지면 텍스트 빅이 사라질 때 텍스트 스몰이 그 앞에 걸쳐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텍스트 스몰을 움직여 볼까요? 이렇게 되죠. 자, 이런 식의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붉은색 부분만 파티클이 일어나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글자가 사라지면서 파티클이 연기가 되어 날아가는 형태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까지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파티클러를 적용해서 이 부분에, 붉은색 부분에 파티클이 발생하도록 이와 같이 텍스트 스몰 값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부분에 파티클이 타버리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파티클 콤프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자, 뉴 컴포지션 똑같이 만들고요. 파티클. 자, 파티클 콤프에는 먼저 필요한 것이 파티클 스몰, 텍스트 스몰이 필요하죠. 텍스트 스몰이라고 이렇게 날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 텍스트 스몰 콤프에 돌아가서 필 이펙트는 지워주겠습니다. 왜냐하면 흰색과 까만색으로 되었을 때만 알파 값으로 인식을 해서 잘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파티클로 돌아가서 다시 흰색이 되었습니다. 여기다가 뉴 파티클을 적용하겠습니다. 적용하기 위한 컴포지션, 솔리드, 메이크 콤프 사이즈로 OK. 다음에 여기다가 이펙트, 트래코드, 파티큘러. 자,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토글 스위치 모드를 바꿔서 텍스트 이 값을 꼭, 이 레이어를 꼭 3D 레이어로 바꿔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흰색 부분에만 파티클이 나오게 하는 레이어 에미터로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만 파티클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레이어로 가져온 다음에 그 앞부분에 눈을 끕니다. 그리고 3D 레이어 아이콘을 켜줍니다. 왜 눈을 꺼주냐면 이것은 작업을 위한 레이어라기보다는 이 파티클의 에미터로 사용하기 위한 레이어이므로 실제로 렌더링에 나타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블랙 솔리드라는 이름을 헷갈릴 수가 있으니 이름을 파티클이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파티클을 선택하면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파티클 컨트롤 창이 뜨게 됩니다. 에미터, 뿜어내는 녀석을 바꾸겠습니다. 뿜어내는 녀석이 포인트인데 이 뿜어내는 녀석을 레이어로 바꾸겠습니다. 자, 레이어로 바꾸는 순간 밑에 레이어 에미터라는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자, 레이어 에미터를 선택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텍스트 스몰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텍스트 스몰로 선택하는 순간 위에 이상한 아이콘이 하나, 레이어가 생기면서 락이 걸린 레이어가 생깁니다. 이것이 생겼을 때에만 제대로 적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3D 아이콘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잘못되었을 때는 지우고 아니면 이 이펙트를 지우고 다시 3D 레이어를 켠 상태에서 모든 과정을 다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하면은 실제로 흰 부분에서만, 즉 이 부분에서만 파티클이 나오고 있는데 크게 눈에 띄지 않으므로 파티클 개수를 굉장히 높여 주겠습니다. 5만 개 정도. 자,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나오고 있는 양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뿜어내는 힘인 벨로시티를 제로로 놓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면 이 부분만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에미터 레이어인 텍스트 스몰을 끄겠습니다. 자, 확실히 그 부분에만 파티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벨로시티 랜덤 값도 다 제로로 놓겠습니다. 모든 벨로시티 4개 값을 다 제로로 놓겠습니다. 다음에 레이어 샘플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레이어 샘플링이 기본은 스틸로 되어 있는데 스틸이 아니라 파티클 버스 타임으로 커런트 타임으로 놓게 되면 지나간 부분에 파티클이 형성돼서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파티클 버스 타임으로 바꾸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파티클이 생성된 상태에서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자, 여기 사라지는 것은
파티클의 생명이 다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파티클의 생명은 파티클 탭을 열어서 여기 있는 파티클 탭에 있는 라이프가 이제 3초인데요. 이 라이프를 더 길게 하면은 끝까지 라이프가 6초이기 때문에 6초가 지날 때까지 계속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초가 지나면서 사라지고 있네요. 이렇게 한 것을 다시 최종 라스트 콤프에 가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데 텍스트 스몰 부분에 올라가야 될 내용이 바로 파티클이 되겠지요. 자, 파티클을 가져다 놓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지요. 이와 같이 글자가 사라지면서 그 부분에 파티클로 대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티클을 날려보내면 되겠습니다. 파티클을 날려보내기 위해서 다시 파티클 컴포지션 창으로 가서 이펙트 컨트롤에서 파티클이 좀 더 사이즈가 작을 때 더 디테일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클 사이즈를 지금 현재 5 정도 사이즈를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뿜어져 내는 것으로 10만 개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파티클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됐고, 파티클을 불어내기 위해서는 피직스, 힘을 갖다가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피직스. 자, 피직스에 먼저 그래비티, 중력값을 약간 마이너스로 주게 되면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얘가 플러스가 되면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마이너스 20 정도로 하게 되면 파티클이 이렇게 위로 날아가는 형태가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불어버리기 위해서는 그래비티 밑에 있는 에어를 열겠습니다. 바람을 분다는 뜻이겠죠. 바람을 X축으로 약 마이너스로 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날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티클이 올라가면서 오른쪽으로 마이너스만큼 날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 가지런하게 날아가는 것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연기처럼 약간씩 뒤틀리고 꼬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꼬아주기 위해서 있는 값이 바로 에어 밑에 있는 튜뷸런스, 폭풍우가 되겠죠. 회오리 바람. 많은 값들이 있는데 여기서 만져서 가장 효과를 내는 것은 바로 이펙트 포지션 값을 조금 올려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꼬이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보죠. 움직이면서 날아가면서 이렇게 꼬이는 형태가 됩니다. 램 프리뷰를 걸어보면 다음과 같이 파티클이 나오면서 약간의 연기와 같은 형태로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들고 나서도 썩 연기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지 않습니다. 나가면서 좀 더 흐트러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에미터에 있는 벨로시티 값을 증가시키면 되겠습니다. 에미터에 있는 벨로시티 값을 약 한 60 정도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값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만드는 사람이 값을 바꿔보면서 적당히 프리뷰를 걸어보면서 가장 좋은 적절한 느낌의 값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램 프리뷰를 최종 라스트 콤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가 서서히 사라지면서 마치 연기와 같이 파티클들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글자가 타면서 연기로 돼서 날아가는 형태는 바로 원리는 이것입니다. 이것으로서 기본 원리는 다 끝났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사라질 때 얼마큼 이 부분에 더 리얼하게 빛이 나게 하고 연기를 얼마나 더 연기처럼 보이게 하고 그러한 여러가지 이펙트들을 더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이것으로 다 구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더 리얼하게 불에 타는 듯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